안녕하십니까. 백일 고전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 역사 분야, 이분 할둔의 역사서설을 소개하게 된 응급부족과 교수 황재문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15세기 학문의 틀을 만든 아랍의 천재 역사학자를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동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 이 모두가 주옥 같은 고전들일 텐데요. 그 가운데 역사 분야 최고의 고전, 역사 서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대학교는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성실, 창조, 협동의 실천을 통해 참된 인재상을 구현하고 산업 현장 일체형 첨단 교육 장비, 그리고 전문화된 교수들의 열성적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인류 사회를 이끌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융합 통찰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이러한 교육과 철학의 배경 속에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분 할둔의 역사 서설은 여러분들의 융합과 통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제목을 보시면 역사 서설, 그 아랫부분에 이슬람, 아랍 문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요. 처음에 역사 서설 강좌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아랍, 이슬람 문명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종교에 관한 접근을 다룬 책이 아니라 인류로부터 출발하여 부족과 국가, 그리고 문명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고 소멸되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알게 되었고, 책의 내용과 전개 방식을 접하면서 이 책이야말로 융합과 통찰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 서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시작으로 첫 번째 질문은 인류는, 부족은, 국가는, 문명은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고 소멸되었을까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사를 통해서 문명과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가의 유형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 서설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이라고 하고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이런 문명 등을 포함해서 고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만으로 문명이라고 할까요? 문명이 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문명이 되기 위한 공통된 전제 조건들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들 문명은 청동기 시대 이후 인류의 신문제 형성을 통해 나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 집권형 국가는 아니더라도 도시국가 정도는 형성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도시국가라고 하면 시내에, 도시 내에
성벽을 두르고 있고 도시 내부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누어져 있고 또 그 지배층 안에서도 왕과 귀족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의 형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좀 까다로운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확인이 가능한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문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건까지는 아니겠지만 4대 문명 모두가 큰 강 근처에서 도시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이분 할둔의 역사 서설은 바로 이들 문명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고 소멸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명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와 국가란 어떤 존재이고 문명과 국가를 통해 종교, 이념,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현 시대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또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들의 국가들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원론적 해답을 역사 서설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목표는 첫째, 역사적 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의 목표는 아랍인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분 할둔이 이슬람 문명권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인간의 사회와 문명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이념의 문제, 빈부의 문제, 종교적 다툼에 대한 문제, 나라별 정치적 상황, 국제 무역에 관한 상황, 각 나라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분 할둔의 명고전 역사 서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서설의 저자는 이분 할둔입니다. 오른쪽에 이분 할둔의 동상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근엄해 보이죠? 이분 할둔은 1932년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출생하여 1406년 이집트에서 사망한 역사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 건국 후에 사망한 2세기나 이성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분 할둔은 사하라 북부 아프리카의 튀니스, 하푸스 왕조 궁정, 그리고 페스의 마린 왕조, 스페인의 그라나다 궁정 등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 등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가이자 정치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주로 여러 왕조에서 비서관이나 외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고 정치가로서의 삶도 살았습니다. 이분 할둔은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행정적, 정치적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데 1375년에 소모적인 정치 업무에서 벗어나 일종의 유랑 생활이라고나 할까요? 어찌 보면 망명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모든 일들을 단절하고 4년간에 걸쳐서 방대한 저서인 역사서설을 저술하게 됩니다. 역사서설은 아랍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국가, 문화, 특히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거대한 문명론으로서 타의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위대한 역사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븐 할둔의 원래 의도는 아랍인들과 북부 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에 대한 전체 역사를 서술하려는 것이 본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븐 할둔은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역사의 진실과 과오를 구분해주는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느꼈고, 이를 위해서 이븐 할둔은 역사학의 방법론을 거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븐 할둔은 역사 철학에 대한 방대한 저서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묵가디마인데요, 성찰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요, 서문, 서론을 포함해서 총 3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묵가디마의 서문과 서론, 그리고 일부를 합쳐서 역사서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묵가디마, 즉 성찰의 책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서는 독창적인 역사 연구 방법론이 제시를 하고 과거 역사가들의 오류를 분석 비평하였습니다. 일부는 세계사에 나타나는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원인과 귀결을 파악하기 위한 총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2부에서는 천지창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아랍인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민족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였고, 아랍인을 중심으로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등 주변 민족과 왕조 역사를 제시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북부 아프리카 서부의 베르베르인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편년체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설의 서론과 서문을 통해서 이븐 할둔의 역사관과 역사서술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서문과 서론에서 역사학의 의의, 역사학, 역사가로서의 자질, 역사탐구의 방법, 역사의 서술 원칙을 역사서설의 서문과 서론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투기디데스를 역사학을 창시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븐 할둔을 역사학을 하나의 과학적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역사서설의 제1부 각 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설 제1장에서는 인간의 문명과 일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6가지 전제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전제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전제에서는 인간의 사회 조직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제2전제에서는 지구의 문명이 존재하는 지역, 대양, 하천, 기후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전제에서는 온대와 비온대, 공기가 인간의 피부색 및 기타 여러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그리고 제4전제에서는 기후가 인간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제5전제에서는 지역 간에 발생하는 식량의 풍족과 결핍, 그것이 인간의 신체와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전제에서는 선천적으로 또는 수행을 통해서 초자연적 지각 능력을 가지는 여러 유형의 인간들, 그에 앞서 영감과 꿈에 대한 논의를 6전제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설 제2장은 전야문명, 야만민족,
그들의 생활 상태 및 몇 가지 기본적이고 설명적인 진술들이라는 제목으로 2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문명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전제들을 설명한 뒤 본격적인 문명론을 개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문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야적인 문명, 그리고 또 하나는 도회적인 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야 문명과 도회 문명은 문명의 생성과 유지, 그리고 쇠퇴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야 문명은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연대의식이 매우 강하지만, 도회 문명은 성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명으로 인내심이 약하고 결속력이 매우 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2장에서는 연대의식을 통한 왕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 할둔의 문명론과 국가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연대의식은 특정 집단의 존속과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결속의식을 의미하는데요. 도회민들에 비해서 전야민들의 연대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책에서는 연대의식이 강한 집단이 연대의식이 약한 집단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탄생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왕권, 왕조, 칼리프위, 정부 관직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연대의식을 통해 형성된 왕조와 국가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크기, 수명의 변화를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1세대 왕조는 강력한 연대의식으로 다른 집단을 압도했던 세대로 왕조의 성립기를 의미합니다. 1세대 왕조는 왕권을 계승하고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힘을 쏟게 됩니다. 제2세대 왕조는 1세대 왕권이 다져놓은 안정된 기반 위에 안주하는 왕조의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제2세대는 온갖 편안함과 사치를 누리지만 점차 연대의식을 상실해가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3세대 왕조는 연대의식을 완전히 상실해서 조상이 건설한 국가를 상실해가는 세대로 왕조의 쇠퇴기를 의미합니다. 왕조의 변화를 3세대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서부 이슬람에서 흥망을 거듭했던 수많은 왕조에 대한 이분 할둔의 깊은 성찰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은 지방과 도시, 기타 모든 형태의 도회 문명, 그리고 그곳에서 생기는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은 일종의 도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 할둔은 도시의 흥망은 왕조의 흥망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의 입지 조건, 인구와 도시의 상관관계, 도시인의 경제생활 등을 제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분 할둔은 도시문화는 문명의 결정이자 성장의 종말이며 퇴락의 징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5장은 이윤과 기술 등 다양한 생계수단 및 그것들과 연관되어 생긴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5장은 일종의 경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원인과 방식, 또한 도해 문명이 가지는
다양한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가치의 일정 부분은 노동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함축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 할둔의 경제론은 상당히 세련된 이론으로 보이는데요. 근현대 경제학자, 근현대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과 이윤의 의미, 협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잉여 노동력이 부의 원천이라는 선견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서설의 6장은 다양한 학문 분야, 교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교육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연관된 학문 분야의 내용과 또 효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나아가서는 학문의 전수, 즉 교육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이 지각과 사고 능력을 통해 어떻게 외부의 경험 세계나 추상관념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는지 밝힌 다음 예언자들의 초월적인 지식을 언급하는 부분은 근대 인식론과 심리학의 씨앗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종교와 관련된 지식 분야에 대한 언급은 전승학, 종교법학, 신학 등과 연관이 있으며 지성의 사유를 통해 탐구하는 학문 분야는 철학, 수학, 천문학, 기하학, 논리학, 의학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소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평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600년 전 이븐 할둔은 문명을 환경의 산물로 관주하고 세계를 7기후대로 나누어 환경과 문명의 관계를 살피면서 인류사를 썼다. 이런 서평을 유시민 작가가 남겼습니다. 오늘날 역사소설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역사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편적 역사 법칙을 밝혀서가 아니라 그가 믿었던 역사 법칙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7세기에 탄생한 이슬람 문명과 아랍 사회의 현황 그리고 특징을 기록하고 당시 아랍 지식인들의 인간과 아랍 지식인들이 7세기 당시 아랍 지식인들이 인간과 문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밀하게 서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븐 할둔에 대해서 그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아무도 창조한 일이 없는 가장 위대한 역사 철학을 구상하고 이를 이론화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책을 읽으면 거기에서 나는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라는 말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오늘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서설이 현재의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등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이븐 할둔의 역사 서설이야말로 15세기 학문의 틀을 만든 아랍의 천재 역사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시작 부분에 여러분들께 던졌던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또한 가져봅니다. 서설이라는 말은 인트로덕션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15세기 학문의 틀을 만든 아랍의 천재 역사학자 이분 할둔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그의 명저서인 역사 서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분 할둔의 묵가띠마 역사 서설의 완역본은 1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는 현재 국내에 역사 서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묵가띠마의 제1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이 강좌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또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고전을 통해 융합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역사 서설에 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